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이번에 모처럼 제가 5개월 만에 휴가를 냈는데 이 첫날 코비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휴가 내내 방에서 기침만 하고 이 밤에는 엄청 덜덜 떨었습니다. 후유증도 생각보다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도 엄청 나빠지고 가슴도 아프고 여러분들도 이 코비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중국의 유명한 위촉오 삼국시대 시절 유비, 관우, 장비가 활약했던 3세기 초에 이 당시 한국 역사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이 나라 역사는 잘 알면서 정작 후한 말에서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당시 한국 역사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당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을 이해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일까요? 일본 서기에 의하면 신공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은 4, 5세기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신공에 해당되는 주변국의 역사는 2, 3세기 힘있고 기사가 나옵니다. 이 3세기 역사를 4, 5세기 기록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일본 서기를 지은 이유가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일본 서기에는 이를 혼동시키기 위해서 2, 3세기의 백제, 초고왕, 귀수왕과 5세기의 침류왕을 슬쩍 넣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백제왕 해석으로부터 2, 3세기 히미코가 4, 5세기 신공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 3세기의 백제 왕들은 일본 서기의 해석 방법으로 허위 기사로 추정이 되고요. 그 시대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한 말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한국의 역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당시 2, 3세기에 해당되는 한국 역사를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 중반에는 이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백제와 신라에 관한 기록뿐만 아니라 왜에 관한 기록을 같이 살펴보면 일단 이 백제는 2세기 중반에는 초고왕 이후에 구수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백제 왕으로 비류계 백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그전에는 박식의 신라 세력이 존재했는데 후에 탈핵가 나타나면서 탈핵의 신라로 왕통이 이동한다라고 2세기 중반에는 그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백제와 신라 사이에 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지역은 대륙이겠고 왜는 연나라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비미호가 나타나는데요. 이 비미호는 가야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미호는 변진미호 야마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면서 왜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 초기에 이 비미호는 왜를 접수하고 신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자, 2세기 후반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자, 백제에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납니다. 부여계의 세력인데요. 이 동명의 후손 구태가 나타납니다. 자, 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미 전편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비미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륙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 제일 큰 이유로는 자연재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미호는 대륙을 탈출해서 어디로 가느냐?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야마대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비미호가 탈출,
한 그 지역에 누가 남느냐? 왜? 그 다음에 가야국, 가라국 이러한 세력들이 남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재해로 비미호가 대륙을 탈출하고 다른 지역인 다른 지역에서 야마대국을 세우는데 그 지역은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봅니다. 자, 문헌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도 제가 한번 또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고구려번기, 백제번기, 신라번기, 삼국사기를 통해서 역사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자세히 보면 백제에는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비류계, 하나는 부여계가 있고요. 신라도 자세히 보면 박식의 신라가 있고요. 탈핵의 신라가 있음을 파악하여야 역사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외의 형태로 나타나는 국가가 있고요. 또 비미호가 나타납니다. 비미호 외에 가야나 가라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백제와 신라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진충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수로 말갈이 나타납니다. 자, 중국 사설을 보면은 공손씨가 나타나는데 공손 가문이 4대에 걸쳐서 이 시대에 활약을 합니다. 이 공손씨의 4대 가문은 부여계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의 비류계는 초고왕, 구수왕, 침류왕 이렇게 일본서기에 나타내는 왕이 나오고요. 이 일본서기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왕들은 이 부역의 백제로서 고위, 분서, 책계 이런 사람들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신라도 마찬가지로 박식의 신라는 파사, 지마, 일성, 아달라까지 해당이 되고요. 탈핵의 신라는 탈해 이후, 벌휴, 내해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세력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을 해야 이야기가 훨씬 수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삼국사기에 나오는 백제, 고구려, 신라에 관련된 기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세기 후반에는 비묘가 대륙으로부터 탈출하죠. 자, 그럼 3세기 초반에는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있느냐? 자, 이때도 여러 가지 이 역사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비묘가 대륙을 탈출하고 나서 한반도 지역에서 세력을 안정시킨 후 한때 자기 지역이었던 대륙으로 가서 다시 탈환하려고 하는데 이때 비륙의 백제 구소왕과 같이 힘을 잡고 신라를 점령하려 합니다. 신라뿐만 아니라 가야 7국까지도 점령하려 하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야마토계의 히미코가 비륙의 백제를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신라를 공격하는데 신라는 진충 세력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진충 세력은 신라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박식의 신라가 진충을 받아들였으나 탈핵의 신라와는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진충이 이 신라 세력에서 큰 활약을 하지 못합니다. 이 진충 세력은 신라 세력에서 자리를 잡지 않고 나중에 진충은 부역의 백제와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 역시 부역계와 비류계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 비류계 백제는 부역의 백제와 싸우기 위해서 외에게 칠지도를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외는 야마토 이 히미코 계열이 아니고 외의 계열이 됩니다. 뭐 백제가 외에게 칠지도를 줬는데 헌상설이니 뭐 하서설이니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게 되죠.
자, 어쨌든 이 진충 세력이 신라에서 백제로 가고 부역의 백제가 커짐으로써 한때 비륙의 백제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비륙의 백제도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에게 손을 잡고 싸우지만 아, 결과적으로 부역의 백제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중국에서는 이 공손씨 4대 가문이 거의 수명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공손실과는 무너지고 부역의 백제가 백제를 대표하게 됩니다. 이 비륙의 백제 지역은 신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서벌한을 임명하여 신라 역시 두 개의 체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 2세기 중반 비미호가 대륙을 탈출하게 되죠. 자,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신라는 2세기 중반에 탈핵에가 출현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유리왕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파사가 먼저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지마가 그 다음에 유리왕이 첫째 아들인 일성 그 아들인 아달라가 신라의 왕위를 개정하게 되죠. 이 아달라 이후에는 탈핵계가 등장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핵계의 출현으로 아찬, 길선이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자, 이 166년 아찬, 길선 일행은 백제 지역인 한수 지역으로 도망가서 망명하게 되고 그 지역은 항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백제는 초고왕이었는데 이 아찬 길선을 받아들이죠. 자, 신라는 이를 돌려달라 백제에게 요구하지만 초고왕은 신라의 요구를 거절하죠. 그래서 신라가 무력으로 시위를 하게 되는데 신라 벌휴계가 2만 명, 아달라계가 8천 명을 데리고 초고왕에게 무력으로 시위하는데 이 지역은 한수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거의 한 3만 정도의 군사를 지원하게 되죠. 상당합니다. 왜? 참고적으로 이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일반적으로 한 5만 병력이 동원이 되는데 당시 2세기 중반에 거의 3만에 가까운 군사를 지원했다 하는 것은 상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이 비륙의 백제 초고왕은 잡아갔던 신라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이 공손탑, 삼국사기에는 공손탑으로 있고요. 중국 사서에는 공손도로 읽는데 169년 현도태수 공손탑을 누가 고구려 신대왕이 도와서 부산적을 토벌합니다. 자, 신라에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느냐? 자, 172년에 시조묘에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박식의 아달라 이사금이 물러나고 대신 이 탈핵의 권류 이사금이 나타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자, 이 당시 외 상황은 173년에 기사에 의하면 외의 여왕 히미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히미코가 여왕으로 외를 대표해서 그 외 지역을 장악했고 외의 대란 이후에 히미코가 장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신을 어디다 파견하느냐? 신라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물을 보내게 되죠. 이 당시에 신라도 상당한 이 국력이 있음을 이 군사 동원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이 기록으로 판단하면 당시 비미호가 외를 통합하여 이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죠. 또한 신라도 벌휴계가
신라를 지배했고 세력이 강했음을 말해줍니다. 당시 그 병력 동원이 한 3만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외에 출현하는 비미호 세력과 신라에 나타나는 탈핵의 세력이 아주 강하게 이 당시에 나타나는데, 자,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할 때 이 비미호 세력이나 이 탈핵의 세력은 이 이민족 세력이 아닌가 보고요. 이들은 가야 또는 가락의 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들은 이 가야나 가라는 이 허광옥계 또는 이 타밀계로 이 타밀계는 신라 지역으로 그다음에 그 허광옥계는 가라 세력으로 흡수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당시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백제봉기는 15년간 기록이 생략이 되고 신라 봉기 또한 9년간의 기록이 생략이 됩니다. 자, 외국 대란이 일어나고 이 비미호가 외를 장악하는데 아마도 외와 접촉한 기사가 삭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제봉기에 외의 기사가 최초로 보이는 때는 아신왕 때에 해당이 되고요. 그 전에는 접촉한 외의 기사는 백제봉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강개토대왕의 공격으로 이 궁궐군이 160여의 인부들을 이끌고 도망간 후 한반도 또는 열도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때부터 백제봉기에는 외의 기록이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 고구려 고국 천황의 기록에 의하면 혜성이 태미 별자리에 태어난다는데 이 시기는 182년입니다. 자, 이 당시에 중국은 황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신라는 이 탈핵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탈핵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184년에는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 조문국을 정복하고 주군 지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고구려 봉기에 의하면 이 고국천왕 186년 4월에 을묘의 화상이 심에 머문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백제 봉기에 의하면 초고왕 시절인데요. 186년 10월에 해당이 되죠. 혜성이 서북 쪽에 나타났다가 20일 후에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기록이 이 삼국사기에 기록이 됐나고 중국에는 이 당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보면 북사, 그다음에 삼국지 위지동의전 부여전에 의하면 한나라 말기 공손도의 세력이 해동해서 커지게 되면서 주변국을 복속시키게 된다 하는데, 자, 이때 이 당시에는 이 고구려와 선비가 강해지고요. 공손씨 계열이 부여와 동맹을 맺게 되는 것으로 됩니다. 자, 부여는 삼국지 위지동의전 부여전에 의하면 위, 구태, 간위거, 서자, 마여로 세력이 연결이 됩니다. 왕위가 계승이 됩니다. 자, 부여는 원래 이제 현도군에 위치했는데 부여 공손도와 같은 한편이 돼서 해동의 세력을 확장한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부여왕 위구태는 이때 공손도에게 복속이 된다라고 중국 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요동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북사에 의하면 부여왕 위구태는 구태로 보여지고요. 공손도의 딸과 결혼하여 대방 지역에 나라를 세우는데 아마도 이 백제봉기에 나오는 그 왕통과 연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서가 말하는 부여의 위구태는 백제봉기에 나오는 구태와 관련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188년에서 190년에
백제와 이 신라가 싸우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지역은 188년에서 190년에는 백제와 신라가 싸우는데요. 이 백제분기에도 나오고 신라분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188년 2월에는 백제와 신라가 어디서 싸우냐? 모산성에서 싸운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9년 7월에는 이 신라와 백제가 부양에서 싸웠다. 190년 8월에는 백제가 신라의 나라 서쪽 국경에 있는 원산양을 기습하고 그다음에 와산까지 추격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187년 한수 지역에 가뭄이 일어나는데 자, 이 지역은 백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192년에서 198년까지 외는 아주 사회가 붕괴될 정도로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장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뭄과 장마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신라분기에 의하면 193년에는 외인이 기근으로 신라로 구걸하러 1000명이 넘겼다라고 합니다. 이 사회 조직이 붕괴될 정도로 이 자연재해가 심각해져. 자, 신라 탈핵가 권력 투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당시 196년에는 궁궐 남쪽에 큰 나무에 벼락이 치고 금성 동문에도 벼락이 치고 왕이 돌아가셨다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저는 궁궐 남쪽이라 하면 이 탈핵의 신라 간의 세력 싸움을 얘기하고요. 금성 동쪽은 금성은 박시계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박시계 신라가 타격을 받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내부적으로 상당한 그 갈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궁궐 남쪽은 이 벌휴의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그 손자가 왕위를 잇게 되고요. 그래서 그 손자는 내해 이사금이 그 뒤를 잇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라 분기에 의하면 전국 198년 나라 서쪽에 홍수가 나서 자연재해로 세금을 1년간 면해준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시기에 이 비묘가 세력이 탈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신라 분기에 의하면 이 비묘는 신라의 국경 지역에까지 인접해 있었고 일본 서기에 의하면 히미코 세력이 후에 먼바다를 건너 백제와 함께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에는 이 탈출에 관련된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요. 신라 분기에도 마찬가지로 탈출에 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상당히 자연재해로 인해서 외인들이 구걸까지 할 정도로 이 사회 기반이 붕괴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미코 세력이 대륙을 탈출한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자연재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공손씨 이 세력이 이 부역의 백제와 힘을 키우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세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륙을 탈출해야 더 안정성 있지 않나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왜 자연재해로 인해서 히미코가 탈출했냐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적으로 이 한수 줄기는 홍수로 지형이 4번 바뀌었다고 했는데 2세기 후반의 홍수가 그 중에 한 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이 당시에 상당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곳을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신라 지역에는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조분이 아들들이 싸우고 그 손자가
내해 이삭을 뭐 등극을 하는데 여기에 또 변수가 나옵니다. 자, 200년 기사에 의하면 태백성이 보이고 서리가 내려 풀이 죽는다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새로운 세력이 신라 사회에 나타나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태백성은 진충 세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새로운 세력의 출현으로 신라는 열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이 200년에는 중국에는 이 관도대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남쪽의 조조, 북쪽의 원소가 서로 싸우고 이때 이 조조가 승리를 하게 돼서 원소 지역을 조조가 접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